네, 안녕하세요. 감성인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수익 10만 원이라도 벌고 싶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최근 2, 3년간 블로그 마케팅 대행에 집중하고 있지만 원래 제 분야는 블로그 강의입니다. 앞으로 블로그 강의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직장인 부업 열풍이 불면서 네이버 블로그도 그중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되기만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보겠다는 의지에 불타는 블로거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의지는 얼마 못 가 사그러지고 맙니다. 블로그 수익이라는 게 한두 달 바짝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 2년간은 최소 주 3포스팅씩 꾸준히 해야 어느 정도 수익 창출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전 블로그 수익으로 한창 벌었을 때 1월 결산 131만 원 수익, 이렇게 수익이 난 인증도 제가 남기고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 수익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불법적인 일 말고는 없습니다. 꾸준함은 당연한 요소라고 봤을 때 블로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는데요. 첫째는 인기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맛집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요. 블로그 수익 창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간단합니다. 시장의 크기가 큰 분야를 공략해야 해요. 시장이 크다는 것은 기업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므로 체험단 등의 기회가 비교적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시장에 육아, IT, 뷰티, 패션, 주식, 여행 등의 분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들은 대부분 기본 지출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요. IT 기기 한 번 사려면 몇십만 원을 줘야 하고 여행도 국내를 가더라도 1박 하면 몇십만 원입니다. 대체로 상업성이 큰 분야는 높은 지출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일반 블로거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을 뿐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는 꾸준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면 블로그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금액 지출이 적거나 없는 분야를 하자니 그런 주제는 보통 시장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조회수가 높지 않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이죠. 누구나 이제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본인의 주요 관심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즉, 내게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꾸준히 하는 것 중에 시장이 큰 것을 메인 주제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핵심 주제 두세 개를 잡고 꾸준히 해야만 그나마 단기간에 블로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블로거들이 맛집 포스팅을 메인 주제로 삼는데 이걸로는 금전적인 수익화가 불가능합니다. 맛집 분야는 시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선정도 어려운데요. 단순히 체험단으로 무료 취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블로그 수익에는 그리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쓰고 싶은 것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블로그 수익 원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비되면 돈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블로그로 유입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소비되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즉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고 어려워하는데 블로그 방문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트래픽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키워드를 조금만 찾아봐도 어느 것에 관심이 쏠려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롯데타워 숙박에 어느 정도 트래픽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 위주로 풀어주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플끼리 호캉스를 했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까요? 객실 컨디션이나 크기, 비용, 욕실 여건 등부터 호텔 부대 시설이나 조식 등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용자 입장에서 후기식으로 기술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방문하고 해당 컨텐츠가 소비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두 분야의 전문가 혹은 매니아가 될 것입니다. 요령만 피우는 블로거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 하니 이러저러한 소재로 어그로만 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십성 주제로는 반짝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유입을 만들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블로그가 됩니다. 결국 블로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나의 정보를 신뢰하고 따르는 애정 이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면 육아, 애견이면 애견 이렇게 사람들이 블로그의 정보를 믿고 따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블로그가 육아 정보를 꾸준히 올리는데 그 정보가 믿을 만하다면 그 사람이 올릴 때마다 반응하고 소비할 거예요. 그런 신뢰를 만들기 위해선 6개월 이상의 한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수요가 큰 시장을 고르고 그 한두 개가 정해졌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꾸준하고 다양하게 포스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장은 오래 걸려 보일지 몰라도 결국 블로그 수익을 내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블로그 수익으로 10만 원이라도 벌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 세 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블로그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채팅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